한양 무과 시험장. 수천 명의 장사들이 몰려든 가운데 산에서 내려온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년은 맨손으로 말을 제압하고 활 10발을 모두 관역 한가운데 꽂아 넣었습니다. 저런 괴력은 처음 본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소년이 사람이 아닌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을. 국화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복을 받아가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산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농부 부부는 절망했습니다. 이미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흉년까지 겹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병든 아기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찼습니다. 차라리 산에 두고 오는 게 낫겠소. 어차피 죽을 아이를 붙들고 있어봤자 식구들만 고생이요. 농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농부는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큰 바위 아래에 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아비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농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기는 바위 아래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곧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암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아기를 살폈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났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이 암호랑이는 며칠 전 새끼 3마리를 사냥꾼의 덫에 잃은 참이었습니다. 젖은 여전히 가득했지만 먹일 새끼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자신의 굴로 옮겼습니다.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따뜻한 풀더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의 차가운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 울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자신의 젖꼭지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기는 호랑이의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더 힘차게 빨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 젖을 먹은 아기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렇던 멍 자국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아기는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매일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몸을 핥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기는 이제 씩씩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마치 자신의 새끼처럼 돌보았습니다. 사냥을 나갈 때도 아기를 굴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짐승 고기를 씹어서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어느덧 아기는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를 따라 굴 밖으로 나와 산속을 돌아다녔습니다. 호랑이는 아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꼬리로 받쳐주었습니다. 아기는 호랑이를 어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의 털을 잡고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따라 눈 덮인 산속을 누볐습니다. 나무를 타고 바위를 오르고 얼어붙은 개울을 건넜습니다. 호랑이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작은 짐승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토끼를 쫓아가 맨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호랑이가 가르친 대로 조용히 다가가서 재빠르게 덤벼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보며 만족스럽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은 이해했습니다. 호랑이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면 멈췄고 괜찮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단풍이 들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이의 힘은 이미 보통 아이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사람 허리만 한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를 타는 속도는 원숭이보다 빨랐습니다. 밤에는 어둠 속에서도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바람의 방향을 읽는지, 어떻게 소리 없이 다가가는지, 어떻게 급소를 노리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곧 작은 노루 정도는 혼자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호랑이 털 속에 파묻혀 잠을 잤습니다. 따뜻했고 편안했고 행복했습니다. 호랑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밤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아이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처음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산짐승을 잡으러 온 사냥꾼들이었습니다. 3명의 사냥꾼이 활과 창을 들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존재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상한 가죽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이는 호랑이를 따라 덤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덤불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아마 노루겠지. 가자. 그날 이후로 아이는 자꾸 사냥꾼들이 생각났습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존재들. 호랑이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증만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사냥꾼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냥을 나간 사이 아이는 혼자 동굴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덤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돌아보니 사냥꾼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이런 깊은 산속에? 아이는 사냥꾼을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냥꾼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야, 괜찮아. 내가 해치지 않을게. 아이는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냥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사냥꾼은 혼비백산했습니다. 호랑이다. 창을 떨어뜨리고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꾼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다가와 몸을 핥아주었습니다. 아이는 호랑이를 껴안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호랑이가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다시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는 평소보다 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마을로 돌아가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깊은 산 속에 사람 아이가 호랑이와 함께 살고 있더라.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술이라도 드셨소. 호랑이가 사람 아이를 키운다니. 아마 꿈을 꾼 게 아니겠소.
하지만 사냥꾼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10살쯤 된 사내 아이였어.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가서 확인해 봅시다. 정말이라면 그 아이를 구해와야지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장과 사냥꾼 5명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활과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앞장서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동굴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랑이도 아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이 의아해했습니다. 분명 여기였는데. 바로 그때 나뭇가지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나무 위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꼭 어린 호랑이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정말 사람 아이 맞소. 짐승처럼 움직이는데. 아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우리도 너처럼 사람이란다. 아이는 이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미가 돌아온 것입니다. 아이는 재빠르게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쫓아갔지만 아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를 구해내야 합니다. 저대로 두면 평생 짐승으로 살게 될 것이요. 이장이 결심했습니다. 다시 올라갑시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날 밤 호랑이는 아이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호랑이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호랑이는 아이를 데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와 호랑이는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사람들의 만남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은 마을로 돌아가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깊은 산 속에 호랑이와 함께 사는 아이가 있다니까. 그 아이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짐승처럼 움직였소.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이장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를 구해내야 합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살게 둘 수는 없소. 이장은 20명의 장정을 모았습니다. 모두 활과 창, 그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를 상대할 준비를 단단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장은 장정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호랑이는 해치지 마시오. 그저 아이만 데려오면 돼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장정들은 긴장했습니다. 곳곳에 호랑이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나무에는 호랑이가 발톱으로 긁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 장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정말 호랑이를 건드리지 않고 아이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덤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땅에 착지했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짐승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아이는 20명의 장정을 보고도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게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습니다. 손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보이며 내 발로 엎드렸습니다. 꼭 어린 호랑이가 사람 앞에 선 것 같았습니다. 장정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서 떡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얘야, 이건 먹어봐라. 맛있단다. 아이는 떡을 처음 봤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경계했습니다. 이장이 떡을 땅에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떡을 집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생고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는 떡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장이 다시 떡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땅에 놓지 않고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먹어봐라. 아이가 망설였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떡을 낚아채고는 재빠르게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정들이 쫓아갔지만 이미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장은 매일 같은 곳에 떡을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가보면 떡은 항상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장은 조금씩 떡을 놓는 위치를 마을 쪽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를 천천히 마을로 유인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떡을 놓는 위치가 이제 마을 입구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장이 떡을 놓고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장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지켜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떡을 집어 한 입 먹고 나머지 반을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완전히 어미와 자식이었습니다. 이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호랑이가 정말 아이를 키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호랑이와 아이는 곧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장은 더 이상 아이를 마을로 유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떼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을 동쪽에 악덕 사냥꾼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우두머리는 흉악한 얼굴의 장철이라는 자였습니다. 장철은 한양에서 온 사냥꾼으로 호랑이, 가죽을 팔아 큰 돈을 버는 자였습니다. 이 산에 큰 암호랑이가 산다며 그놈 가죽을 벗기면 100냥은 받을 게야. 장철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장철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그 호랑이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 호랑이는 사람 아이를 키우고 있소. 장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랑이가 사람 새끼를 키운다고 헛소리 마시오. 정말이오. 내가 직접 봤소. 장철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늙은이 꿈 깨시오. 나는 내일 사냥을 나갈 거요. 이장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제발 부탁이오. 그 호랑이만은. 하지만 장철은 이장을 밀쳐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철과 그의 부하 10명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두 활과 창, 덫과 그물로 무장했습니다. 경험 많은 사냥꾼들이었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장은 불안한 마음에 뒤따라갔습니다. 정오쯤이었습니다. 장철 일행이 개울가에서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암호랑이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장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기다, 화살 쏠 준비. 사냥꾼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가 다칩니다. 하지만 장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쏴라. 수십 개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호랑이가 재빠르게 아이를 밀쳐 덤불 속으로 숨겼습니다. 화살 몇 개가 호랑이의 몸에 박혔습니다. 호랑이가 피를 흘리며 포효했습니다. 아이가 덤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호랑이 어미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 우는 소리였습니다. 으아. 호랑이는 아이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화살이 박힌 몸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처절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호랑이는 한 사냥꾼을 쓰러뜨렸습니다. 장철이 창을 들고 호랑이를 찔렀습니다. 창끝이 호랑이의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호랑이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장철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장철이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이 장철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장철의 얼굴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으악, 이놈을 죽여. 사냥꾼들이 일제히 창으로 호랑이를 찔렀습니다. 호랑이는 온몸에 창이 박힌 채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아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부짖으며 호랑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으아, 사냥꾼들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발버둥 쳤습니다. 물어뜯고 핥히고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른 사냥꾼 서넛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놈 진짜 짐승이네. 가만히 있어. 호랑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시 땅에 쓰러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라, 내 새끼야.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라. 어미는 이제 갈 시간이구나. 아이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이가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사냥꾼 한 명이 아이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장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소. 장철은 얼굴에 피를 닦으며 비웃었습니다. 늙은이는 집이나 돌아가시오. 나는 내 몫을 챙겼소. 장철은 호랑이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기절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사냥꾼들과 싸우며 생긴 상처였습니다. 이장은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호랑이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이장은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의원을 불러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아이는 이틀 동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지 않는 동안 계속 신음했습니다. 으아. 사흘째 되는 날,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것은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천장의 종이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네모난 방, 창문, 문, 이불, 베개.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웅크렸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얘야, 괜찮다. 내가 해치지 않을게. 아이는 이장을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장이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건 먹어봐라. 아이는 밥그릇을 쳐냈습니다. 그릇이 깨졌습니다. 밥알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법을 몰랐습니다.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이장이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두 신기한 듯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저게 정말 호랑이가 키운 아이란 말이야? 완전히 짐승이네. 아이는 사방이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담장을 타고 넘으려 했습니다. 장정 2명이 달려와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물어뜯고 핥히었습니다. 한 장정의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이놈 진짜 사람 맞아. 조심해, 물린다. 결국 아이는 방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 갇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창문으로 달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어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미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10살 아이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사람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이름은 박덕기였고 그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12살 된 박철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박철은 야생 소년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일 방문 밖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나는 박철이야. 야생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박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밥을 가져다 주고 옆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김씨네 소가 도망갔는데 말이야. 야생 소녀는 처음에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박철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철이 밥을 가져오자 야생 소년이 처음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박철이 신기해하며 웃었습니다. 오, 드디어 먹네. 맛있지? 야생 소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아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철은 야생 소년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 이름이 없으면 불편하잖아. 내가 지어줄게. 강산이 산에서 왔으니까 강산이야. 야생 소년, 이제 강산이라 불리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첫 이름이었습니다. 박철은 강산에게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밥이야. 따라 해봐. 밥. 강산이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밥. 조금만 더. 밥. 바프. 박철이 손뼉을 쳤습니다. 잘했어. 조금만 더 연습하면 돼. 강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칭찬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강산은 이제 간단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 물, 고맙습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박철과 이장은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강산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강산이 마당에 나오면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저 아이는 짐승이야. 조심해. 언제 사람을 물지 몰라.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강산을 놀렸습니다. 짐승 새끼, 호랑이랑 살았던 놈.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강산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강산의 등을 밀었습니다. 강산이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도망갔습니다. 강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철이 달려와 강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산아, 괜찮아? 강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나 미워해요? 박철이 강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몰라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강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호랑이 어미와 함께 살 때는 이런 아픔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강산은 창밖으로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어미의 뼈가 묻혀 있을 것입니다. 강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미, 보고파요. 다음 날 새벽 강산은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미가 살던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동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미의 냄새도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강산은 동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미, 나 어떻게 해요? 사람들 무서워요. 나 어디로 가야 해요? 바람이 동굴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하게 살아라, 내 새끼야. 강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미라면 강하게 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장과 박철이 강산을 찾아 산에 올라왔습니다. 강산아, 어디 있니? 강산이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이장이 안도하며 강산을 끌어안았습니다. 걱정했잖니. 갑자기 사라져서. 강산이 처음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강해지고 싶어요. 이장이 강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강산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무시 못하게 강해지고 싶어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무예를 배워야겠구나. 이장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최무인이라는 무관 출신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변방에서 왜구와 싸웠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여 마을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강산을 데리고 최무인을 찾아갔습니다. 최무인은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장했습니다. 강산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아이가 호랑이가 키웠다는 그 아이인가?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무예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최무인이 강산 주위를 천천히 돌며 살폈습니다. 일어나 봐라. 강산이 일어섰습니다. 최무인이 강산의 팔을 만져봤습니다. 근육이 단단했습니다. 웅크려 봐라. 강산이 웅크렸습니다. 뛰어올라 봐라. 강산이 제자리에서 뛰어올랐습니다. 사람 키만큼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최무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 타고난 무인의 몸이로군. 다리 힘이 보통이 아니야. 순발력도 뛰어나고. 이장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최무인이 턱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최무인이 강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이야, 너는 왜 강해지고 싶으냐? 강산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게요. 최무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남을 지키는 것이다. 강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최무인이 설명했습니다. 너를 돌봐준 할아버지, 너의 친구 박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거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
강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철이 지키고 싶어요. 최무인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나를 찾아오너라. 강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다음 날부터 강산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무인은 엄격했습니다. 첫 1년은 기초만 다진다. 달리기, 말타기, 나무 베기. 강산은 매일 새벽 산을 10바퀴 돌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나무를 베었습니다. 도끼질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후에는 말을 탔습니다. 처음에는 떨어지기 일쑤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최무인이 직접 검수를 가르쳤습니다. 검은 단순히 베는 게 아니다. 흐르듯이 움직여야 한다. 최무인의 검이 공중에서 춤을 췄습니다. 강사는 그 움직임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따라했습니다. 강산의 몸은 특별했습니다. 한 번 본 동작을 금방 따라했습니다. 최무인이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호랑이한테 사냥법을 배웠구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여. 이건 천부적인 재능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강사는 이제 12살이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몸도 단단해졌습니다. 최무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무예를 가르치겠다. 창수를 배웠습니다. 활쏘기를 배웠습니다. 맨손 격투를 배웠습니다. 강사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특히 활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강사나 저 나무를 맞춰봐라. 100보 떨어진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강산이 활을 당겼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나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최무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야생에서 자란 눈이로군. 거리 감각이 보통이 아니야. 강사는 뿌듯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강사는 이제 14살이었습니다. 최무인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마을 장정들과 겨루면 거의 이겼습니다. 힘도 세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10명쯤 되는 산적들이었습니다. 마을 창고를 털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도적이다, 숨어라. 강산이 나섰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도적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적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꼬맹이 하나가 우릴 막겠다고? 비켜. 강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못 가요. 도적 두목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놈이 정말. 도적 두목이 강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산은 침착하게 창을 휘둘렀습니다. 창끝이 도적 두목의 칼을 쳐냈습니다. 도적 두목이 놀라 비틀거렸습니다. 강산이 창 자루로 도적 두목의 다리를 쳤습니다. 도적 두목이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다른 도적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강산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창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한 명씩 쓰러뜨렸습니다. 단 한 명도 강산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10명이 모두 바닥에 누웠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어서지 못하게 했을 뿐입니다. 도적들은 신음하며 기어서 도망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강산이가 도적들을 물리쳤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사람들이 강산을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박철이 달려와 강산을 껴안았습니다.
강산아, 너 정말 멋있었어. 강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최무인이 강산을 불렀습니다. 강산아, 이제 너는 마을을 지킬 만큼 강해졌다. 하지만 세상에는 더 넓은 곳이 있다. 강산이 스승을 바라봤습니다. 최무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무과 시험을 보고 진짜 무인이 되는 거다. 강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과를요? 최무인이 강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특별하다. 호랑이한테 배운 야생의 본능과 내가 가르친 무예가 합쳐졌어. 조선 팔도를 다 뒤져도 너만 한 무인은 없을 거야. 강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들어본 적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장도 강산을 격려했습니다. 강산아, 할아버지도 내가 더 큰 세상에서 능력을 펼치면 좋겠구나. 박철도 말했습니다. 강산아, 가서 장원급제해. 나는 여기서 응원할게. 강산은 결심했습니다. 보름 후 강산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최무인이 검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쓰던 검이다. 이제 내 것이다. 강산이 검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하면서도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이장이 노자돈을 챙겨주었습니다. 길에서 쓰거라. 부족하면 안 되니 넉넉히 챙겼다. 박철이 떡 한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배고프면 먹어. 우리 어머니가 만든 거야. 강산은 모두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스승님, 철이. 고맙습니다. 제가 꼭 잘해서 돌아올게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강산을 배웅했습니다. 한때 두려워하던 야생 소년이 이제는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강산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강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미, 제가 이제 사람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미가 저를 살려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한양을 향해, 새로운 운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란 소년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강산은 도성의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성곽, 수많은 기와집, 붐비는 거리.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강산은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무과 시험장은 훈련원에 있었습니다. 강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장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보였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양반 집안 자제들이었습니다. 강산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무명옷에 검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머리는 길게 묶었지만 여전히 거칠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강산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뭐야? 옷차림 좀 봐. 한 양반 자제가 강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윤석이라는 자였는데 한양의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윤석이 강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무과를 본다고. 웃기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강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지 마라. 진짜 실력은 시험장에서 보이는 것이다. 강산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윤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겁쟁이로군. 시험도 보기 전에 도망가네. 강산은 그 말도 무시했습니다. 대신 시험장 구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관이 나와서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무과 시험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활쏘기. 백보 거리에서 10발을 쏴 관역을 맞춰야 한다. 둘째, 말타기. 달리는 말 위에서 표적을 베어야 한다. 셋째, 대련. 시험관과 직접 겨루어 실력을 보인다. 3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격이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긴장했습니다. 강사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활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백보 거리의 관역은 꽤 작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화살을 날렸습니다. 10발 중 5발만 맞았습니다. 탈락. 두 번째 지원자는 7발을 맞췄습니다. 탈락. 세 번째 지원자는 8발을 맞췄습니다. 합격. 절반 이상이 첫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윤석의 차례가 왔습니다. 윤석은 화려한 활을 꺼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명궁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활을 당겼습니다. 10발 중 9발을 맞췄습니다. 합격. 윤석이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윤도련님이십니다. 윤석이 강산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강산의 차례가 왔습니다. 강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같은 놈이 활을 쏜다고? 강산은 검집에서 활을 꺼냈습니다. 낡은 활이었습니다. 최무인 스승이 준 것으로 수십 년 된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손에 딱 맞았습니다. 강산이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날렸습니다.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강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두 번째 화살을 날렸습니다. 역시 한가운데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시험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럴 수가. 강산은 계속 화살을 날렸습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모두 정확히 같은 자리에 박혔습니다. 화살이 서로 부딪히며 쪼개질 정도였습니다. 9번째, 10번째. 10발 모두 관역 한가운데였습니다. 시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10발을 모두 정중앙에. 저 사람 대체 누구야? 시험관이 크게 외쳤습니다. 합격. 아니, 만점. 이런 실력은 처음 본다. 강사는 담담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9발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 말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허수아비 목을 베어야 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말에서 떨어지거나 목을 베지 못했습니다. 윤석은 성공했지만 허수아비를 제대로 베지 못했습니다. 목이 반쯤만 잘렸습니다. 강산의 차례가 왔습니다. 강산이 말에 올라탔습니다. 말이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강산이 말의 목을 쓰다듬자 진정했습니다. 야생동물과 소통하던 본능이 발휘된 것입니다.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험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강산은 말 위에서 완벽하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마치 말과 한 몸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허수아비가 다가왔습니다. 강산이 검을 빼들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허수아비의 목이 깨끗하게 잘렸습니다. 날아간 목이 공중에서 2바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완벽해. 저런 솜씨는 처음이야. 강사는 말에서 내려 절을 올렸습니다. 시험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합격.
이번에도 만점이로군. 마지막 시험, 대련이 남았습니다. 시험관이 직접 상대가 되어 실전 무예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관은 30년 경력의 무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근육이 단단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그에게 일격도 먹이지 못하고 졌습니다. 윤석도 시험관과 겨루었습니다. 화려한 검수를 펼쳤지만 시험관의 경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10초 만에 검이 튕겨나갔습니다. 합격은 하지만 실력이 부족하다. 윤석은 창피한 듯 물러났습니다. 강산의 차례가 왔습니다. 강산이 시험관 앞에 섰습니다. 시험관이 강산을 자세히 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강산입니다. 어디서 무예를 배웠느냐? 경상도 산골에서 최무인 장군님께 배웠습니다. 시험관이 놀랐습니다. 최무인, 그 변방의 명장이신가? 그렇습니다. 시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시작하자. 시험관이 검을 빼들었습니다. 강산도 검을 빼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시험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빠른 찌르기였습니다. 강산이 옆으로 피했습니다. 시험관의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강산이 반격했습니다. 낮게 베는 기술이었습니다. 시험관이 검으로 막았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시험관이 연속 공격을 했습니다. 베고, 찌르고, 후려쳤습니다. 강산은 모두 막아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시험관이 감탄했습니다. 좋은 실력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험관이 온 힘을 다해 내려쳤습니다. 강산이 검을 높이 들어 막았습니다. 엄청난 힘이 부딪혔습니다. 강산이 뒤로 밀렸습니다. 발이 땅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산이 힘을 주어 시험관의 검을 밀어냈습니다. 시험관이 놀랐습니다. 이런 힘이. 강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빠른 연속 공격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냥감을 덮치듯 맹렬했습니다. 시험관이 방어에만 급급했습니다. 강산의 검이 시험관의 목 앞에 멈췄습니다. 단 한 치 앞이었습니다. 시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험관이 웃으며 검을 내렸습니다. 내가 졌다. 합격, 아니, 장원감이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윤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산은 시험관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산의 이름이 첫 번째에 적혀 있었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강산을 축하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장원급제라니. 하지만 강산은 담담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강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미, 보고 계신가요? 제가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이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산은 무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첫 임무는 북방 변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자주 침입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강산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백성을 지키겠습니다. 변방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강산은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한양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미가 저를 살려주신 이유입니다. 강산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검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이 검날에 반사되었습니다. 북방 변경에 도착한 강사는 곧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오랑캐 100명이 침입했을 때 강산이 홀로 나섰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강산은 호랑이처럼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적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100명의 오랑캐는 모두 도망갔습니다. 단 한 명도 변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선군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강산 장군 만세. 강산의 명성이 북방 전역에 퍼졌습니다. 오랑캐들은 강산을 호랑이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저 자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다. 밤에 나타나 우리를 사냥한다. 그들은 강산을 두려워했습니다. 침입이 뚝 끊겼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은 이제 21살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왕이 강산을 불렀습니다. 경의 공로가 지대하다. 상을 내리겠노라. 강산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신은 상을 원치 않습니다. 왕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강산이 대답했습니다. 신이 자란 경상도 마을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호랑이를 함부로 사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왕이 강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호랑이를. 그렇습니다, 전하. 강산이 설명했습니다. 호랑이는 신의 어미였습니다. 비록 짐승이었지만 신을 사람보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호랑이도 생명입니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왕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경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좋다. 그리 하겠노라.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함부로 호랑이를 사냥하는 자는 벌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강산의 마을에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강산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장과 박철이 달려와 강산을 껴안았습니다. 강산아, 내가 돌아왔구나. 장군이 되었다며? 자랑스럽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습니다. 강산은 스승 최무인을 찾아갔습니다. 최무인은 이제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강산아, 잘 돌아왔구나. 스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최무인이 강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너는 진짜 무인이 되었다. 힘으로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힘으로 남을 지키는 무인.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니라. 강산이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강산은 혼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미가 묻힌 곳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위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강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미, 제가 왔습니다. 어미가 저를 살려주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미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미가 으르렁거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야. 이제 너는 진짜 사람이 되었구나. 강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강산은 그것이 어미라고 믿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미. 세월이 흘러 강산은 조선 최고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호랑이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강산은 평생 약한 자를 지키고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도 매년 봄마다 어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강산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버려진 아기가 호랑이의 사랑으로 살아났고 조선 최고의 무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